챗 GPT, 제미나이, 미드저니, 바야흐로 대 AI 시대입니다. 이 AI 시대를 좋아하며 반기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가 위협당할까봐 걱정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AI와 함께하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 또한 불안해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직전 회사에서 엑셀 업무를 주로 담당했었는데 엑셀을 아무리 잘해봐야 이 기술이 쓸모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왜 불안해할까요?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불안은 보통 그 대상에 대한 막연함에서 옵니다. 잘 모르니까 막연하고 또 막막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막연함을 없애기 위해 올해 1학기 인공지능의 심리학적 활용이라는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인공지능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융합과학대학원의 심리융합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인공지능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함을 없애고 이 인공지능과 친해지기 위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는 인공지능의 개발 목표가 사람을 뛰어넘는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당연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며 뛰어난 존재잖아요. 그런데 개발자들이 바라는 인공지능의 개발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대체하려면 사람과 비슷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봇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왜 사람들은 휴머노이드, 인간처럼 생긴 로봇을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사람처럼 생겨야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로봇팔로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팔도 아프고 지치지만 로봇팔은 지치지 않고 계속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카페에 커피 만드는 일만 있나요? 커피를 만드는 일은 카페에서 해야 되는 이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로봇팔은 커피만 만들 수 있지 설거지나 청소, 손님 응대와 같은 이런 돌발 상황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인공지능의 목표가 사람같이 되는 거라니. 우리는 이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연구자들이 몇십 년 전부터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완벽한 논리를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3은 4라는 것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했습니다. 더하기라는 개념을 이해를 했죠.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고도의 수식과 논리들을 이해시키고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챗 GPT는 완전 비주류 인공지능 연구였습니다. 왜냐하면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이 개념을 굳게 믿어왔기 때문인데요. 어떤 좋은 데이터를 넣냐, 그리고 또 그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좋게 가공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GPT는 논리, 수식 그런 거 없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그냥 다 때려 박는 방식이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에서 플러스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1과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고 1과 3을 집어넣으면 4가 된다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왕창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GPT가 그냥 대강 추측을 하는 겁니다. 1과 1이 들어오면 2가 되지 않을까? 그게 왜 2가 되는지는 GPT는 몰라요. 그 원리는 모릅니다. GPT 연구진에서 계속 연구를 했지만 사실 이 GPT 3.0까지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데이터 양을 딱 넘어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GPT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GPT에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정확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사람처럼 그럴듯한 대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GPT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대강 사람처럼 보이게끔 대답하도록 개발이 된 거죠. 제가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당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ABCD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 영어에 대해서 배웠거나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코딩에 대한 이 기초적인 코딩 언어를 공부하셔야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것만 배울 테니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코딩 언어를 배워봅시다. 코딩이랑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코딩을 배우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교수님 말씀에 설득당하고 이 수업을 듣는데 기초 수준이 아니라 코딩을 너무 딥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배울 만한 분량을 수업 한두 번 만에 하시고 엄청 어려운 과제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 솔직히 과제는 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딩 배우는 걸 일찍이 포기했고 GPT한테 물어봐가면서 과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제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GPT랑 함께면 나 앱도 개발할 수 있겠는데? 생성형 AI들은 사람보다 이 학습 데이터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랑 비교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저희 같은 초보자들보다는 훨씬 그럴듯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도 과거에는 이 자막 작업에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알아서 음성을 분석하고 자막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사람보다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니까 우리의 작업 시간은 훨씬 단축되죠. AI는 결국 인간을 흉내내고 그럴듯하게 만들 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까지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판단은 인간이 하니까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떤 부분에 사람을 대체하게 될까요? 제가 재직했던 회사에서는 상담사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상담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직원에게 한 상담사가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주말 오후 11시에요. 이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았던 한 내담자가 그 밤에 연락이 와서 나 지금 뛰어내리겠다 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연락이 왔는데 이 직원 입장에서는 아니 전문가는 당신인데 이 밤에 나한테 연락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상담사와 근로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하죠. 그래서 정신건강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챗봇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챗봇이 상담사를 다 대체할 것 같지만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완전히 대체된다기보다는 내 분야에서 그냥 그럴듯하게 하면 되는 업무 말고 무언가를 책임지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에게는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요.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분야가 바로 예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미드전이라는 AI로 만든 그림이 한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런데 사실 결과물만 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AI가 만든 예술품과 인간이 만든 예술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이 이야기만 들으면 AI가 인간의 예술까지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AI가 만든 곡과 인간이 만든 곡을 하나씩 들려주면서 평가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두 곡 모두 AI가 만든 곡이었습니다. 평가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AI가 만든 곡은 인간이 만든 곡에 비해서 창의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음악이 아니라 그림으로 실험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죠.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AI로 10분 만에 레포트를 만들어서 제출한 사람과 6시간 넘게 공부하고 습득하고 자료조사해서 리포트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두 결과물의 퀄리티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과제를 채점하는 교수라면 어느 사람에게 더 점수를 주고 싶을까요? 나와 같은 이 사람을 응원하고 싶지 AI를 사람보다 더 좋아하기는 어렵죠. 잘하고 못하고 보다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가수 박진영과 비에 대한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둘 사이에는 가슴절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둘 다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나가고 있죠. 사실 이 둘보다 더 트렌디하고 음악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재능 있는 젊은 친구들은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박진영과 비에 대한 스토리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AI 시대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대체 불가한 나 자신, 나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재미있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2달 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꿈꾸는 미래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너무 좋은 상품들과 서비스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저로서는 그들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SNS를 해가면서 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나여야만 하는 이유, 나한테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업가나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이 대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나 나여야만 하는 이유, 나만의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같이 만나서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게 살아가는 과정들을 공유할 테니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한 번뿐인 인생 재미있게 살자. 지금까지 민부였습니다.